예, 오늘 중으로 자녀 인원이 모두 귀환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개성공단이 8년여 만에 잠정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정부만 바라보는 우리 기업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태 취재기자와 함께 심층 진단합니다. 산업부 이보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오늘 5시까지 자녀 인원이 전원 귀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좀 늦어지나 봐요? 네, 지금 오늘 5시 자녀 인원 50여 명이 모두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적인 문제로 지금 입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 따르면 모든 인원이 오늘 저녁 안으로 철수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저녁에는 개성공단이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간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피격 사건 등으로 신규 투자가 금지되거나 방북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적은 있었지만 주재원 전원이 철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정경분리의 원칙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 폐쇄는 양측에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인들은 오늘 아침 공단 정상화를 위한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기업 관계자들의 방북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두고 본다는 것인데요. 이미 정부 쪽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기업 관계자들조차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인터뷰를 통해서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과거 폐쇄됐던 금강산 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폐쇄만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정상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방북 신청뿐이라면서 그 의지를 계속 나타낼 것이라고 절실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보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가시화될 거로 보이는데요. 5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면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 30만 명의 생활이 곤란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북한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서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남한 측이 제공하는 전력이나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 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개성시가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고 또 물 공급도 원활치 않은 지역이라서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 추산액 자체도 지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지원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금 소통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나섰지만 피해 추정치 산정부터 차이를 보여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7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입주기업의 피해액을 묻는 질문에 1조 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회에 따르면 순수 매출 손실만 3조 원, 원청의 손해배상이나 협력업체의 손해 등 2차 피해까지 모두 합치면 최대 10조 원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이고 단순한 피해 산정 방식에 기반해 기업의 생산 여탈권을 빼앗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녀 인원 철수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도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의 전력은 한전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단전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자연스레 용수까지도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장의 설비들입니다. 제조업 특성상 기계가 평상시 가동하면서도 문제가 일으켜서 피해가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오랜 기간 작동이 되지 않거나 앞으로 또 공단이 폐쇄돼서 기계가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이로 전락할 수 있는 기계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입주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기금 지원, 기존 정책자금 지원금 상환 유예 등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식의 지원은 빚을 더 떠안으라는 것 아니냐면서 직접 보상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후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북측의 실무회담 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주인인 기업 관계자들에게 단 한 차례 의견 수렴이나 대화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합당
타당치 않은 방식에 근거한 피해 보상만 운운하는 정부 앞에서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오직 정상화만이 살 길이라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폐쇄 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개성공단의 경제성과 상징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결책을 두고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지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예, 또 앞으로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북측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회담에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해서 무어라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폐쇄라고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내일이면 끝나는 한미 독수리 훈련과 다음 달 7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면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오늘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는데요. 주로 입주기업들의 피해 실태를 언급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만을 언급해 사후 대처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애초부터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후에 정부 합동대책반 TF를 출범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 지원안을 신속히 시행한다는 원칙도 마련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의 삶의 전부와도 같은 개성공단이 오늘 사실상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하느니 차라리 죽여달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터져나오는 지금 정부는 피해 보상보다는 공단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부 추산 피해는 1조, 기업들 추산 피해는 10조, 10대 1. 이 피해액을 보는 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군요. 이거 어떻게든 빨리 좀 정상화가 되어야 할 텐데 참 큰 걱정입니다. 예, 이 점을 잘 들었습니다.